가지고 그리고 보시면은 공처럼 외부에 위협이 있을 때는 둥글게 말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이 동물을 굉장히 신성시 여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을 플레코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이제 풋볼의 약자인 풀과 그 다음에 에콜로지, 자연이라는 뜻을 가진 약자의 에코가 붙어서 플레코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축구와 자연을 사랑하는 브라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런 응원 도구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남아공에서는 부부젤라라고 굉장히 시끄러운 악기를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까시롤라인데요. 원래는 브라질인들이 전통적으로 밑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뭐 갈대라든지 집신을 엮어서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마른 과일 열매나 돌멩이 같은 걸로 안에 넣어서 이렇게 흔들면은 색색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걸 단체로 흔들게 되면은 어떤 리듬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약간 삼바 같은 리듬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원을 주로 하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적용되는 규칙들인데요. 이번에는 베니싱 스프레이를 주심이 항상 지참하고 있게 돼요. 뭐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판이 10걸음 옮긴 다음에 선수들이 앞으로 못 나오게 막잖아요. 그런데 막상 휘슬을 불면 선수들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최대한 골대와 공의 각도를 좁히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볼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고 결국 골 가뭄에 나오게 되고 그거는 결국 축구의 재미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베니싱 스프레이를 써서 저 선을 절대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선을 넘어오면 주심이 최대 경고 카드까지 줄 수 있는, 그래서 골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새롭게 규칙이 적용되는 건데, 아까 보시는 그 축구공에는 특수한 전자칩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영국하고 독일 게임할 때 영국이 2대1로 지는 상황에서 램파드가 골을 넣었는데 그 골 장면이 지금처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노골 판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16강에 떨어졌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가속화가 되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골대 안에도 전자 센서가 있어서 그 공을 감지하게 되고,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심들은 시계를 반드시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시계 안에 지금 글씨가 안 보이는데 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주심은 시계를 보고 그 공이 골인지 골이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우리나라는 이 세 경기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잘 보이시지는 않지만 대부분 온도가 최저 25도에서 최대 37도까지예요. 그리고 습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쿨링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한 달 전인가 우리나라가 튀니지랑 경기할 때 갑자기 전반 30분에 선수들이 주심이 경기 게임을 끝내듯이 휘슬을 불면서 갑자기 선수들이 벤치로 들어가시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반칙이나 그런 게 생겨서 선수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 월드컵부터는 전반 30분, 후반 30분 그 두 타임에 걸쳐서 심판이 체감 온도가 32도가 넘으면 임의로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에서 3분 동안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감독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축구가 4쿼터가 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뭐 축구가 이제 막 달아오르려는 참에 주심이 경기를 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그 골가뭄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선수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다 개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분 전후로 해서 갑자기 선수들이 벤치로 들어가면 그게 반칙이 아니라 이런 쿨링 시스템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팁은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축구에는 많은 반칙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스로인 상황이라든지 예외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 많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같이 보시는 분들한테 일단 다짜고짜 물어보시더라고요. 과연 공이 누구 공인지 그리고 누구 공격 기회인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휘슬이 불면 일단 카메라는 어떻게든 심판을 잡게 돼 있어요. 선수랑 같이. 그러면은 그 심판의 팔을 먼저 보시면 돼요. 사실 물어보시는 분도 딱히 그 상황을 설명해 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팔을 보면 심판의 팔이 만약에 어떤 심판의 팔이 심판의 팔이 나타내는 쪽이 그쪽의 반대편이 공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판은 언제나 손을 들면 반칙 상황에서 손을 들면 그 손을 드는 쪽으로 공격을 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칙이 일어나면 주변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지금은 누구 공이야, 지금은 누구 반칙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제 카메라가 가장 먼저 심판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심판이 손을 들지 않고 온다면 그거는 간소한 파울이거나 아니면 옐로 카드나 레드 카드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손부터 휘슬을 불면서 손을 들었다면 그 손의 방향 쪽으로 공격하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서 이제 공격 기회를 잡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브라질하고 시차가 12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뒤로 12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게임이 새벽 7시나 4시, 5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크게 이번 월드컵은 호응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브라질 월드컵 트로피가 이제 세계를 도는 그런 투어를 한 건데요. 이 트로피 자체는 18K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가격만으로만 따지면은 4천만 원 정도?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트로피가 갖는 값어치는 그보다는 더 10배는 더 뛰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가 그 붉은 악마라는 호칭을 쓰는데 이 호칭은 벨기에가 원조예요. 벨기에는 우리나라가 축구를 시작하기 전인 1908년부터 이 붉은 악마라는 호칭을 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1998년도부터 붉은 악마라는 호칭을 쓴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올해부터는 벨기에랑 경기할 때 붉은 악마라는 단어는 보기 힘드실 거예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파란색.